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어른학교 최정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 저한테 주셨던 그런 사랑들, 베품들, 그쵸? 자녀니까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또 자녀한테 주는 것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옛날에 저 못 나왔을 때는 결혼 생활 하면은 제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하고, 배우자는 집에 있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고 뭐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역할 분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랬고, 학생 때는 뭐 당연히 돈 벌어야 된다,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몇 가지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뭐 화나는 것들, 특히 뭐 집안일 같은 거, 일 끝나고 왔는데 집안 정리 안 돼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도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가끔 TV에서도 나오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안 주고 못 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보통 자연스러운 뭐 각인된 유전자의 작동이라고 해서 하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아닌 거예요. 또 옛날에 제가 일을 하고 뭐 배우자가 집에서 있었을 때는 뭐 맞겠죠. 집안에서 있는 시간 동안 집안 정리 해주는 게 본인의 뭐 분담된 역할은 맞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무조건 당연시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왜? 나는 그 생활을 안 해봤잖아. 그 생활을 안 해봤는데 네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니? 당신이 하는 게 너무 맞잖아. 이렇게 그 당연성을 부여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노력한 거에 대한 대응, 보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왔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너무 고생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월급 뭐 벌어서 고마워. 이걸로 뭐 아이들이랑 뭐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볼게.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피드백을 듣는데, 집안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피드백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내가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하고 그냥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이쪽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쪽에서 조금 더 성과를 보이는 거야. 사실 당신이 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뭐 어렵기도 한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렇잖아. 특히 아이들 보는 것들은 정말 우리 가족에서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무엇보다도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우리 아이가 크는 것들 보면 난 당신이 너무 대단하고 늦다고 느껴.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 당신이 진짜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집안일을 좀 덜 하던가 밀어놓던가 이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바깥에서 생활을 주로 하고 집에서는 잠깐 아이들 보고 집안에 당신이나 좀 얘기하고 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거든. 대신 당신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열심히 자기 일에서 매진한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없잖아요가 아니라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한 게 없는데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는 게 너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은 엄청 다르거든요. MBTI도 2의 4세이니까 8가지 유형 나오잖아요. MBTI만 보더라도 각각의 항목별로 2개 이렇게 해서 무려 16가지구나.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모두 다 똑같이 공부를 하라고 시키냐고요. 맞잖아요. 왜? 그 아이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야. 공부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MBTI처럼 적성 검사를 해보면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거, 암기하는 거에 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암기하지 않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 생각하고 사색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국, 수, 과 뭐 이렇게 몇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만 공부를 하라고 시키냐고요. 왜 틀에 똑같이 빵 만드는 틀처럼 왜 우리 아이들을 그 틀에다 꼭 들어가라고 하냐고요. 그 틀이 안 맞는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 맞죠.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이유를 얘기는 해요. 아들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인생에 한 번은 열심히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다는 증거가 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 아니고 다른 거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되잖아요. 저희 첫째는 공부를 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지만 요리 이쪽으로 중학교 때부터 빠져가지고 본인이 제과 제빵도 배워보고 지금 뭐 학교도 요리과로 가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 그런 쪽이 더 좋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원래 사실은 그때 나이에는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기만 하는데 나는 이게 좋아요. 둘째니까 조금 더 그런 영향이 덜 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난 이게 좋아요, 내가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찾아서 가졌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 좀 당연시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좀 그래요.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제 좀 더 20대 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고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30대에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40대가 지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다들 겪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금 아이들을 빨리 낳고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나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왔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30대 회사 일도 바빴고 아이들도 어렸으니까 그때가 좀 빨리 지나갔고, 아마 저보다 좀 30대 초반에 결혼하셔가지고 조금 더 늦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이제 40대 초반, 제 나이 때쯤에 이제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없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몸이 약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나의 시간도 갖게 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도 슬슬 알게 되죠.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더 나의 나이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아,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수명도 영원한 건 없구나, 당연한 건 없구나, 그런 생각들도 뭐 자연스럽게 또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고맙죠. 아, 저희 와이프가, 집사람이, 뭐 배우자가 집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같은 DNA를 동요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주고 에너지를 써주고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심지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이렇게 있잖아, 깨우락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고 너무 심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래 당신 고생했어 라고 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런 감사함들이 느껴지게 된다고요. 당연한 게 없어야지만. 당연할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당연한데 왜 고마워? 그건 당연한 거잖아. 숨 쉬는 공기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고마워? 이런 것들처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감사함이 있어야지 또 다른 단계 어떻게 갈 줄 알아요? 이 처음에 느껴야 되는 게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 그 말로 시작해서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 진짜로 나에게 잘해줬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들 등등등 해서 모두 다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면 참 만족해, 좋아, 기분 좋아,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많이 다니는데 행복이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행복은 행운행자에 그다음에 복자는 복복자래요. 복이란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나한테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복 받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나한테 복된 것들은 복이라고 하고, 행운할 때는 갑자기 운 좋게 뭔가 뿅 하고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딱 떨어졌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런 행복을 썼냐면, 지금은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걸핏하면 맞고, 걸핏하면 피해보고, 걸핏하면 죽는 게 너무 일상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맞잖아요. 지금이 현대화된 시대에서는 서로의 인권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길 가다 양반한테 눈에 띄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보이면 뭐 그렇게 한 번 더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너무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삶과 피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시기라고요. 그런 시기에는 오늘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었다 그러면 운이 좋은 날이에요. 누군가 날 안 때렸으면 운이 좋은 날이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책 중에, 근대 문학소설책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이라고. 그때 배우자가 아프니까 오늘은 일 안 나가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끝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돈이 잘 벌렸다 이거예요. 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인가요? 그거를 하나 사들고 돈 잘 벌었네 하면서 뭔가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갔더니 이미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있었던 내용 있잖아요. 행운이라는 것들은 바깥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날에 그렇게 운이 좋았는데 낮에는 행운이 연속이라고. 우와, 오늘 진짜 운 좋네, 오늘 진짜 행운이다, 야 나 오늘 이렇게 돈 많이 벌다니 행복한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아내는 죽었다고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날이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행운, 행복 자체가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만들어서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닌 걸 남이 외부에서 뿅 하고 주어지는 그런 갑작스런 이벤트들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운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 대비되는 개념이 자족이에요. 자족. 다른 말로 만족. 스스로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나는 행복이라고 정의하겠다고 바꿔치면 돼요. 우연한 복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 내가 기분 좋다,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 날인데,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나의 기준점은 여긴데 여기 기준점보다 높잖아. 난 오늘 배우자랑 서로 안 싸웠잖아, 찡그리지 않았잖아. 오늘 진짜 만족한 날이다, 기분 좋다, 이렇게 나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의 행복을 바꿔놓으면, 정의를 바꿔놓으면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기분 좋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를 하면요, 내가 당연하다는 걸 포기를 하면 그 당연함을 벗어나서 기분 좋아, 만족해, 이런 감정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고마워, 만족해. 그럼 우리 부부관계 봐봐라. 자, 자기야 봐봐, 우리 서로 안 싸운 지도 며칠 됐다. 우리 남들은 이때 아이들 키운다고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툼도 많다는데, 우리 봐봐, 우리 서로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잖아. 진짜 감사하지 뭐야. 나 이런 삶이 너무 기분 좋아, 만족해, 행복해, 나 당신을 살아서 너무 신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만족도, 행복감, 즐거움을 스스로가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시작이, 저는 당연한 건 없다 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이웃님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 이 정도쯤이면 내가 충분히 좋아, 당연한 건 없는데 참 즐거워, 신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진짜로 한 단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얘기를 한다면, 삶은 내가 바꾸는 거지 누가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행운도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못 찾아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나의 생각, 나의 말투, 나의 습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나에게 다르게 다가와 주는 거지, 내가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 찾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먼저 자기야 고마워, 진짜 너무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즐거워, 감사해 라고 한번 던져보세요. 한 번 던지는 걸로 안 바뀌거든요. 2번 던져보세요, 3번 던져보세요, 100번 던져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걸 못하실 수 있죠. 저도 당연히 못하니까. 그렇지만 100번 중에 한 번만 해보시자고요. 1%만. 100번 중에 한 번만도 쌓이면 분명히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